그런 반면에 짧게 이렇게 뭐 한 30년 정도 살았는데도 굉장히 의미 있는 삶도 있어요. 그래서 뭐 안중근 의사가 30대 초반에 이렇게 또 기르분을 저격하고 그것 때문에 사형을 당하는데, 일찍 30대 초반의 나이면 사실 젊은 나이잖아요. 어린 나이. 그렇지만 지금도 그것이 시간이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에도 예를 들어서 여전히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있게 되거든요. 그럼 유관순 혹은 뭐 독립운동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순신 장군도 사실 한참의 나이에 이렇게 돌아가셨지만 지금까지도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고, 이 사회적으로는 살아있는 거죠. 이런 것을 사회적 생명,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오래 살아도 사회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나쁜 짓을 하거나 뭐 사람을 죽이거나 부정부패를 저질러서 사회에 도움이 안 되면,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사회에 망치면서 이렇게 사회에 해를 끼치면서 오래 사는 사람도 있고, 짧은 삶을 살았지만 사회에 아주 큰 도움을 주면서 산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복에서 말하는 수는 생물학적인 그런 수명보다는 사회적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복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 복이라는 글자는 그냥 우리가 한자로 그냥 복, 이렇게 그냥 복을 받는다, 복,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상형 문자다 보니까 원래 이 글자가 어떻게 조합이 되고 어떤 파자를 하면 어떤 글자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어떤 뜻이고 어떤 뜻이 결합해서 어떤 이런 내용을 만들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예전에는 뭐 한자를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해석을 좀 많이 하고 원래 뜻을 아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한자를 쓰긴 합니다만 뭐 그냥 글자 그대로만 보는 거지 그 안에 어떤 깊은 뜻이 담겨 있고 이런 것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한자는 상형 문자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뜻과 뜻이 결합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이 복자를 좀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앞에 이제 기신시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는 찰복, 이제 이 우측에는 기신시, 좌측에는 기신시, 우측에는 찰복이라는 글자가 두 가지가 조합되어 있다라고 대부분 설명을 합니다. 이 찰복은 어떤 의미냐면 밑에 이렇게 모양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단을 뜻하고요. 그 위에는 이제 술병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 술이 꽉 차 있는 술병이죠. 그러니까 제단 위에 술병을 이렇게 얹어 놓고 기신씨가 붙어 있으니까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이 찰복, 다시 말해서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술이라고 하는 것이요, 대부분 곡물로 만들잖아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곡물로 주로 만드는 게 술인데, 뭐 이렇게 곡물을 이만큼을 가지고 술을 빚으면 술이 아주 이만큼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뭐 조선시대도 굉장히 많이 이제 금주령이 내려집니다. 금주령이라고 하는 것이 뭐 홍수가 나거나 가뭄이 져서 이렇게 곡식 생산량이 극하게 떨어지게 되면 그걸로 그 곡식으로 이제 술을 빚어서 먹는 행위 자체를 이제 금지를 하게 되죠. 뭐 특히 뭐 미국에서도 공황이 있을 때, 경제 공황이 일어났을 때 금주령이 내려서 술을 못 먹게 했던 이런 이제 시기도 있었고,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술이 귀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한 귀한 술을 꽉 채워서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정성을 이제 드린다, 이제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복자가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기신인데, 뭐 하늘 기신이라는 하는 개념을 어떤 뭐 지금 우리가 말하는 뭐 사악한 어떠한 존재, 영적인 존재 이런 개념으로 해석을 할 게 아니라, 조선시대는 뭐 기신을 믿지도 않았고 하늘의 절대적 존재 이런 것을 이제 수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보자면 제사라고 하는 것은요, 이 씨가 기신이라는 개념보다는 이 우주의 본성, 그러니까 진리죠. 그러니까 자연의 진리, 자연의 본성, 여기에다가 인간이 인간이 뭔가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런 행위에 대한 가치를 이제 이렇게 맞추는 거죠. 물어본다라고 하는 측면이고, 동시에 이 자연의 본성에 맞는 인간의 행동을 이제 거기다 이제 맞춰보는 그러한 것이 이제 외부
이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제 제사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것이 이 제사를 인문학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행위를 할 때 내가 하는 행위가 과연 이게 이 자연의 본성에 맞고 자연스러움에 맞고 진리에 맞는지를 맞춰보는 외형적인, 형식적인 어떤 이렇게 형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어떤 복을 해석을 해야 이제 해석을 하면 거기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복을 이해를 하는 것이 수복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하나의 이제 근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경복궁이라는 그 지금 궁이 있잖아요. 이제 경복궁을 경복궁이란 말을 정도전이 시경에서 일부를 따와서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보통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내용이 다 해석이 되는 건 아니고, 경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경복할 때 궁은 이제 궁이니까 이제 해석할 여지가 없고요. 그러면 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벽경 혹은 넓을 경, 클 경, 이런 정도 복합적인 개념으로 사용을 합니다. 비슷한 개념으로는 경기, 경치,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이 경자는 공간적 개념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복하면 큰 복, 이렇게 되는 것이죠. 큰 복. 그리고 그 복이 아주 펼쳐진, 아주 넓은 개념의 공간적 개념의 복인데, 이거를 그냥 좀 단순하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선의 왕실에서 왕과 친인척, 왕실의 사람들이 큰 복을 받는 곳,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이 궁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조선의 모든 가치가 이렇게 중앙으로 집중되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그 흔히 말하는 정치가, 왕을 중심으로 정치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것을 단순하게 해석해 버리게 되면, 그러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왕과 왕실이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또 그것을 왕과 왕실 친족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나라거나 정치를 하는 곳,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해석을 이제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흔히 조선시대를 민본 정치를 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복의 수혜자는 왕이나 왕실이나 양반들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백성들이라는 의미가 사실 깔려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서는 조선이 520년 동안 이렇게 수많은 외침과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 두 가지를 결합을 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생명, 사회적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이 사회 속에서 사회적 실천과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정신적, 물질적 재부. 복은 정신적, 물질적 재부를 얘기하는 것이고, 수는 이 사회적 존재가, 사회적 인간이 사회적 활동을 통해 사회적 활동을 하는 존재, 이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 사회적 활동하는 사회적 생명을 가진 존재가 만들어내는 그 활동을, 정치든 경제 활동이든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러한 정신적, 물질적 가치의 총합,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수복은 원래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은 술은 잘 안 쓰고 복만, 또 수만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하지만, 이 두 가지가 분리가 되지 않아요. 수복은 반드시 하나로 붙어 있어야 완성된 글자가, 완성된 의미가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수복도, 그러니까 백수백복도는 십장생도가 생명이 풍부한 이상세계 혹은 태평성대의 모습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그러한 거라면, 수복도는 바로 그러한 그 십장생도의 내용을 글자라는 소재를 이용해서 글자라는 개념으로 완성시킨 어떤 그림이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해석을 해도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가치를 대표하는 그림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십장생도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글자는 뭐냐라고 한다면 수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백수백복들은 이제 완성된 그런 의미, 이러한 의미에서 이제 완성되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이제 그러한 수복이라는 글자를 내용들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림과 결합을 시키거나 아니면 글자 자체를 변형을 시켜서 다양한 형태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 이제 수복도인데, 바로 이제 이 수복도를 보면 그 안에 전체적인 글자는 수복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모양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변형이 됩니다. 굉장히 다양한 무슨 뭐 매도 결합하고 구체적인 사물과 결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글자 자체가 이제 뭐 이렇게 휘어지거나 아니면 비뚤어지거나 또 새로운 형상을 만들거나 뭐 사람이 상상해낼 수 있는 뭐 최대한의 어떠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변형을 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각각의 글자들은 뭐냐면,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석도,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해요. 이제 이 수복이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정신적, 물질적 가치라고 한다면, 각각의 수나 복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또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자 또 수많은 어떤 그 풍요의 모습일 것이다. 사람마다 자기가 느끼는 어떤 만족이라든가 행복,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은 좀 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다 다를 수 있죠. 그것이 이제 저마다의 자기들의 모습인데, 뭐 어떤 사람은 단지 등 따시고 배부르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들은 여행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필요 없이 일만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좋아서 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자기의 만족, 행복, 그리고 그 풍요로움을 느낀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한 모습으로 해석을 해도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그림 속에는 이제 수복이라고 하는 그 사회적, 인문학적 가치, 사회적 가치들을 통해서 이상적인 어떠한 가치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것은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 수많은 백성들의 모습이죠. 그 백성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적용이 되고 또 향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이러한 그 수복의 개념은 좀 희미해집니다. 궁중회화에서 완성된 수복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그 흔히 속화 이제 대중 그림이죠. 민화로 이렇게 발전을 해서 대중들한테 수용이 되게 되는데요. 이 수복이라는 글자는 이제 사실 그 선비들은 별로 좋아하는 글자는 아니었습니다. 선비들이 좋아했던 글자는 청자를 가장 좋아했고요. 그 다음에 인의예지신, 염치, 이런 글자들을 많이 좋아했고, 그랬지, 굳이 수복, 이런 글자들은 그런 그림을 본 적도 없고, 그런 글자를, 그런 서예를, 작품을 쓰지도 않았고요. 그냥 이거는 함부로 선비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궁궐에서 이미 완성된 형태의 존재를 있었기 때문에 굳이 선비들이 그런 것들을 자기가 다시 끄집어내서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않았고, 백성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도교가 많이 이제 이렇게 발전을,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일본이나 중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글자는 복자죠, 복자. 일본의 귀신, 이런 글자, 인형 이런 데도 복자가 이렇게 붙어져 있고, 써져 있고요. 제가 인터넷을 통해 본 적이 있는데, 중국에 무슨 농구 게임이라든가 이런 농구 경기 이런 중간중간에 쉬를 때 있죠. 그럴 때 이 치어리더들이 나와서 이렇게 무슨 춤을 추고 막 그러는데, 잠깐 쉬는 시간에 막간에 그럴 때 이렇게 복자가 써져 있는 그런 것을 이렇게 흔들면서 춤을 추는 그러한 사진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복자는 담벼락도 있고요. 심지어 오만 여러 가지 장신구라든가 이런 데 이제 복자나 수복 이런 글자를 넣어가지고 장식을 많이 했고, 또 그러한 문화들이 또 우리나라도 수용돼서, 사실 이 복자라든가 이런 거는 호롱불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요광에도 들어가고, 장신구, 집에 어떤 처마 이런 데도 이제 복자, 숫자 이런 것도 쓰고, 대문에도 써놓고, 그래서 가장 일반 백성들도 좋아했던 그런 글자도 이제 수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두 가지 의미로 수용을 했겠죠. 흔히 말하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 뚝 떨어진 행운이겠습니까? 무슨 하늘에 제사를 지내려고 뭐가 가치가 없던 것이 물질이 떨어지고, 없던 밥이 만들어지고, 이런 걸 믿는 경우는 없겠죠. 하지만 사람들은 현실은 언제나 이렇게
상상으로 꿈꾸는 그런 세상보다 현실은 언제나 좀 척박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 사람이 사회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 되고 싶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해서 그냥 그게 되는 건 아니단 말이죠. 또 무슨 뭐 특정한 내가 뭐 과학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그냥 이제부터 과학자 돼야지 과학자가 되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것이 내가 꿈꾸는 그 어떤 이상적인 것에 비해서 현실은 아무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사람들은 특히 이 조선 말기나 일제 시대를 거쳐가면서 현실이 더욱더 고통스러워지고 어려울수록 이 어떤 말도 안 되는 꿈, 요즘으로 치면 뭐 복권 같은 이러한 그 것들도 강해진다는 거죠. 욕망, 잘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도 강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수복이라는 개념이 현실적으로는 백성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렇게 수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것이 뭐 수준이 낮다 높다를 떠나서 그만큼 이제 이 백성들이 이 수복이라는 글자, 다시 말해서 십장생도에 완성된 이상세계의 모습을 다양한 형태로 이제 그림으로 그려서 이렇게 그 장식장, 뭐 가구라든가 이런 데도 막 집어넣잖아요.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러한 자기 욕망을 거기다 투영하듯이 이 수복이라는 글자도 그러한 이상세계의 가치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런 글자들을 생활 속에 이렇게 가지고 들어와서 꿈을 꾸고 또 거기에 대한 욕망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제 어려운 현실을 견디는 뭐 그러한 또 상징으로 또 수용을 했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그 수복의 인문학적 가치는 사회적 존재인 사람이 사회적 활동 실천과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정신적 물질적 가치, 복, 이러한 인문학적 개념들이 인문학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수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혹은 이제 이 백수백복도는 십장생도와 마찬가지로 그 생명이 풍부한 이상세계를 글자라는, 조선이 학문의 나라였기 때문에 문자의 나라였고, 그러한 문자라고 하는 것을 차용해서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완성시킨 것이 이제 백수백복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복은 그래서 글자에 투영되어 있는 이상세계, 그러한 이상세계를 이렇게 글자라는 형식으로 투영시킨 그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수복이라는 글자를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혹은 또 백수백복도라는 그림을 좀 더 깊이 있게 이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